예, 오늘은 영산가, 영산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영산이라는 건요, 그 산꼭대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산꼭대기에서 부르는 노래 또는 산꼭대기를 노래하는 노래, 산꼭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노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인생은 이제 허무하다, 덧없다. 그래서 생전에 살아있을 때 즐기자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제 1행에서 11행을 나누는데요. 봄날의 그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봄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흥취에 대해서 화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영산 홍락의 봄바람 논논하니. 자, 봄바람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배경이 나온 거죠. 계절적 배경. 자, 황봉백접. 자, 한자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영산 홍록이라는 것은 이 붉은 홍자잖아요. 붉은 꽃과 녹, 푸른 잎이 무성하다는 겁니다. 무성해서 산을 덮었다는 거예요. 붉고 푸르게 온통 덮었다. 봄바람이 이제 불어온다. 그리고 황봉백접이라는 건요, 노란색 봉, 벌이죠, 벌. 그리고 백엽, 나비 엽자니까 하얀 나비 접자, 하얀 나비가 날아다닌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색깔의 대비가 뚜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과 흰색이 대비가 돼서 시정화자가 이제 바라보는 풍경을 갖다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자, 붉은 꽃, 푸른 잎은, 그렇죠? 영산 홍락에서 봤죠? 산양산기를 자랑한다. 자랑한다. 즉, 산양이라는 건요, 산의 남쪽 편을 얘기하는 거고요. 산기라는 거는 산의 어떤 씩씩하고 빼어난 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자랑한다. 이 봄날에 뭡니까? 이 산기운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봄날에 산기운이 그만큼 기세가 당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는 새에 오는 나비. 새 있고 나비 있죠. 춘기 춘흥. 자, 기와 흥이 있네요. 그것을 조롱한다. 자, 춘기라는 것은 봄 기운이고요. 춘흥이라는 것은 뭐 봄철에 느끼는 흥과 운치를 이제 춘흥이라고 하는데, 이 춘기 춘흥을 묶어서 이 봄 기운이 이제 퍼져서, 그렇죠? 봄날의 봄 기운이 퍼져서 이 흥겨움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지금 의인화했죠. 조롱한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새와 나비가, 그렇죠? 새와 나비를 조롱한다. 자, 그러니까 새와 나비가 춘기춘흥을 조롱한다. 그러니까 의인화가 된 거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이제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인법의 효과가 바로 친밀감, 친근감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면요, 요 A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A라고 하면요, 봄날의 지금 아름다운 풍경을 좀 제시했고요. 공간적 배경이 지금 나왔죠. 산이니까. 또 이는 자연에 관한 노래를 한다는 점에서 사대부 가사, 그죠? 사대부 가사에 와의 공통점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영산 홍락의 봄바람 넘넘하니, 뭐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산길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대부 가사와의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뒤에 나오는 이제 B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이죠. A에서 제시한 풍경을 즐기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가라는 제목이 있죠. 이 제목 아래 유기적으로 전체가 어때요? 통일성을 가지고 이 시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또 A에서 화자는 봄날 풍경의 아름다움을 지금 말하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어때요? 인생 무상이라든가 또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기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영산가라는 제목 안에서 결국 뭡니까? 인생 무상, 인생은 덧없다라는 것과 삶의 유흥, 이거를 갖다가 독자들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권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유기적인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형식적인 특징이니까요. 반드시 점검하시고 내용을 읽기 바랍니다. 자, 그럼 B 부분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죽장 짚고 망해를 신어라. 그러니까 죽장은 이제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을 이제 죽장 망해라고 합니다.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는다는 것은 이제 아주 간편한 차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보행을 간다던가 먼 여행을 갈 때 차리는 간편한 여정의 차림이에요.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다. 여산이 여기로다. 여산이라는 건요, 우리 그 관동배곡에서도 보셨죠? 여산 폭포, 그쵸? 중국 강소성 주장시 렌시구에 있는 명산입니다. 제가 이제 지리를 좋아해서 구체적인 지명 구역까지 좀 잘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좀 지리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의명까지, 행정구역까지 한번 적어봤어요. 여산이라는 건 중국의 명산이고요. 파양호가 아니라 이제 파양호입니다. 파양. 중국의 유명한 호수 파양호 북쪽 기슭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르지카 삼천척이다. 이태백이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산에 들어가서 이태백이 이 폭포의 그 아름다운 웅장한 모습을 보고 이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더 떨어져 흘러내리니 그 길이가 삼천척이다. 시원하게 이제 흘러내리는 이 폭포수를 갖다가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산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 폭포를 한번 보세요. 예, 이태백이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의시은한학 구천은 옛글에도 일러 있다. 이 말은요, 이제 앞에 나온 거를 이어서 하면 삼천척이나 되는 폭포가 나는 듯이 곧장 쏟아져 내리니 마치 은은 마치요. 이것이 저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하다. 아주 그 멋진 표현이죠. 이태백이 이제 망여산 폭포, 여산의 폭포를 바라보면서 쓴 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을 지금 따온 거고요. 인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류층의 표현이죠, 이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모방한 작가의 특징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로. 자, 타기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에 한을 마라. 이 말은요. 타기황행이라는 건 나무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꾀꼬리가 날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타기황행 막교지상. 그러니까 꾀꼬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해방 놓고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뭇가지에서 울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이러한 구조를 또 인용한 거네요. 그래서 저 노란 꾀꼬리 쫓아버려서 나뭇가지 위에서 울지 못하락 해줘라는 원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꾀꼬리 소재로 한 시구죠. 인용한 겁니다. 그 상황에 맞지 않게 지금 또 상류층의 표현을 좀 모방한 작가의 특징 두 번째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유명한 당나라 시인입니다. 당나라 시인 김창서의 춘원을 인용한 한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타기 황행하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원문에 저 노란 꾀꼬리 쫓아서 보내라 하면서 자, 꾀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꾀꼬리. 그러니까 꾀꼬리 탓이 아니구나라는 뜻이에요. 황금 갑옷 떨쳐 있고 세류형에 넘노는 듯. 이 말은요. 세류형은 이제 군율이 엄정한 군형을 얘기합니다. 군대 병형. 그래서 상류층의 표현을 모방한 작가의 특징 세 번째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마치 꾀꼬리가 황금 감업을 입고 지금 날아다니는 모습.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병력같이 우는 소리. 깊이 든 잠을 깨우는구나. 이 말입니다. 이 꾀꼬리의 우는 소리가 잠들고 있는 나를 깨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B 부분에서는 이제 옛 글을 활용했죠. 인용했죠.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상류층의 언어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주제를 전달하는 사대부 가사의 특징에 해당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태백의 그 망여산 폭포라는 한시를 인용했고 만장폭포의 아름다움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떻습니까? 한자어와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대부 가사의 특징과 어떻습니까? 공통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인생 허무, 인생 무상이죠. 덧없음, 공사상, 그렇죠? 이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C와 D로 나뉘는데요. C 부분을 보겠습니다. 산절로 수절로. 산수는 이제 산과 물이에요. 그러니까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난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조에서 따온 거고요. 시조의 표현을 좀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즐거움, 자연 속에서 자기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늙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류장대 고운 여자. 화류장대라는 건요. 이 장대라는 건 이제 번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류라는 건요. 이 기생 따위가 노는 계지 모여 사는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집이 많은 그런 번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그렇죠. 너희 그 이쁜 얼굴 자랑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네요. 왜냐? 뒷동산 곱다. 뒷동산에 피는 꽃은 명춘이라는 건요. 이제 내년 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봄 3월에 피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 인생 한번 꿈쩍 죽어주면 이 말은 뭐냐면요. 초로 인생이라는 것은 이슬이 이제 어떻습니까? 사라지듯이 풀잎에 있는 이슬이 사라지듯이 이 인생이 허망하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한 인생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꿈쩍 죽어지면 끝이다 뭐 그런 얘기죠. 다시 갱생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기가 재생하기가 어렵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화자는 이제 초로 인생에 비유했고 이를 이제 뒤에 2에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대부 가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본다. 자, 이런 지점이 예, 다르다는 거. 사대부와의 차이점, 사대부 가사와의 차이점 확인하시고요. 또 시와 이 부분에서 화자는 자신을 초로 인생에 비유했죠. 그래서 한 번 죽으면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자연을 유흥과 풍류의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어떻습니까? 기존의 사대부 가사와의 차이점,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서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자, 이 말은요, 진시황 같은 영웅 호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화자에게 어때요? 삶의 허망함을 지금 환기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표현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고요. 또 자신을 향한 화자의 시선이 어떻다? 영웅 호걸이나 절대 가인 같은 외부로 향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내부에서 지금 시선이 어때요? 외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화자가 접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화자는 기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진시황 같은 영웅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에게 인생 무상함을 환기하죠. 이 무덤이, 그렇죠? 이 무덤은 화자가 직접 접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에게 부정적 현실을 자각하는 원인이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기억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미 이 화자는 인생이 무상하다고 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영웅 호걸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더냐. 영웅 호걸은 이제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풍모가 있으며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그런 영웅입니다. 말 그대로. 절대가인은 당대에 견줄 만한 상대가 없는 아주 뛰어난 미인, 절세의 미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와 같은서부터 몇몇이더냐라는 것은 시적화자가 인생을 즐기자고 이제 권유하는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자가 인생을 즐기자고 권유하는 이유가 제시됐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방궁을 사랑 삼고, 그러니까 진시황은 이제 아방궁을 사랑방으로 삼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방궁이라는 것은 막 호화로움과 아주 사치로움의 대명사 아닙니까? 예, 그만큼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얘기죠. 삼천궁녀를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쌓고, 그죠? 수천만 년 살잤더니 사고평대 저문날에, 사고평대는 진시황이 죽은 장소입니다. 장소. 그래서 여산청초 속절없다. 여산은 진시황이 묻힌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속절없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허망하다, 덧없다, 인생무상, 그렇죠? 일장춘몽, 호접지몽, 그렇죠? 이런 단어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상류층의 표현을 모방한 잡가의 특징 네 번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웅허걸 속절없다까지요. 정리를 여기까지 꼼꼼히 하시고 세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마음껏 인생을 뭐하자? 즐길 것을 이제 권유하는 겁니다. 권유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 유명, 죽은 후에 이름이 남았죠. 그렇지만 나와 같은 이 초로 인생 한 번 끔쩍 죽어지면, 그렇죠? 이 부분이 아까 이 C 부분과 지금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칠성포로 질끈 묶어 소상방 대돌 위에, 그러니까 칠성포라는 건요, 삼배 아시죠, 여러분? 삼배. 그렇죠? 시신을 염습한 다음에 묶는 끈입니다. 소방상이라는 건 험한 길이나 좁은 곳에 사용하는 작은 상여입니다. 상여. 대돌은 돌층계, 디딤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구절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인생을 뭐한다? 즐기자. 인생은 허망하니까 즐길 것을 우리 권유하는 겁니다. 뚜렷이 분명하게 메고 갈 때 상여를 메고 가겠죠. 한 모퉁이 돌아가니 구준비가 내리죠. 새우 가랑비죠. 한 박 퍼붓는데, 그렇죠? 비가 지금 퍼붓고 있어요. 무주공산 털을 닦아 청송으로 우를 삼고 두견새로 벗을 삼아 주야장천 누웠으니, 주야장천이라는 건요, 밤낮 쉬지 않고 연달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텅 빈 산에 털을 잡고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는다는 얘기예요. 산은 요요하고, 드리워진 나뭇가지 따위가 막 길게 막 휘늘어져 가지고 축축 늘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은 쾅쾅, 음성 상징어네요. 요요, 쾅쾅 이런 것들 생동감 줍니다. 이것이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이런 정서가 나왔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이러한 일 생각하니 아니 놀고 어쩌리 뭐 이런 얘기입니다. 노류장화 꺾어서, 노류장화는 이제 기생을 의미합니다. 꽃. 마음대로 놀아보세.
직설적으로 나왔죠. 예, 마음껏 놀아보자. 야, 여기서 이제 시저과자의 정서와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자, 핵심 정리하면 이제 잡가고요. 조선시대 후기 12잡가 중에 하나고요. 인생무상, 그다음 유흥 이거에 대해서 권유를 한 겁니다. 인생은 덧없으니 살아생전 마음껏 놀자를 권유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표현상 특징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색채어가 대비가 됩니다.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제시하죠. 영산홍록, 황봉백접, 붉은꽃, 푸른잎 이런 것들. 또 음성 상징어가 나오면서 주변 풍경의 그 생동감, 쾅쾅. 예. 물음의 방식을 활용했죠. 그래서 청자의 인생무상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몇몇이더냐, 무엇하리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B와 C, B와 C는 이제 D와 E와 달리 4원보 형식에서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B와 C가요. 그래서 이는 형식의 파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여산이 여기로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C의 이 부분. 그러나 이제 B의 여산이 여기로다 이 부분 있죠. 예시의 한 구절로 시저화자가 자신이 바라보는 만장폭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차이점이 아니라 기존의 사대부 가사와의 공통점에 해당된다는 거죠. 거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후렴구가 없죠. 또 인생무상과 삶의 이용을 노랬죠. 이 비교적 일관된 가사를 지녔다라는 겁니다. 후렴구가 없어요. 또 자연을 유흥과 풍류의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존 사대부 가사와는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한자어나 고사의 활용, 그렇죠? 당대 양반층 언어를 사용했죠. 네, 이런 부분,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런 것들은 당시 유행하던 시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언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시고요. 자, 이제 하나 참고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이 잡가는 기존에 창작되었던 이런 시조, 뭐 가사 이런 것들, 판소리나 민요 같은 형태의 특성을 골고루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패러디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패러디하는 선행 장르가 사대부들이 향유했던 가사인 경우는 이제 가사계 잡가입니다. 그리고 판소리인 경우는 이제 판소리계 잡가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보이는 각각의 소절이 영상가라는 제목 아래 어때요?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사원보 연석체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과 관련된 삶을 노래했죠. 그래서 한자나 중국 고사 같은 상류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대부 가사와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형식의 파격이 나타난다던가 자연을 단순한 유흥 및 풍류의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활용해서 사대부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드러낸다.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잡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반드시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